안녕하세요. 시와 마음입니다. 시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신춘문예의 작품을 읽던 것에 이어서 이번에도 신춘문예 작품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2022년 한국경제 신춘문예 당선작으로 이것은 이해가 아니다 라는 제목의 박규현 시인의 작품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아니다. 박규현. 친애하는 메리에게 나는 아직입니다. 여기 있어요. 불연석적으로 눈이 흩날립니다. 눈송이는 물을 수도 없이 여기저기 가 닿고요. 화색이 속으로 종이를 밀어 넣으면 발치에 쌓이던 희디 흰 가루들 털어도 손가락은 여전합니다. 사람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녹지 않으니까 착하다고 말해도 되나요? 의심이 없을 때 평범한 사람을 위해 젖은 속눈썹 끝이 조금씩 얼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극야로부터 멀어지고 싶고 장갑을 끼지 않아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나에게도 손이 있다니 나무들을 베어버릴 수 있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메리에게 답장을 씁니다. 천사 혹은 기원이 있을 곳으로 눈은 그칠 줄 모르고 눈밭에 글씨를 써도 잊혀지는 곳으로 우리가 전부여서 서로에게 끌려다니는 곳으로 눅눅한 종이 뭉치를 한 움큼 쥐고 있었는데 눈을 뭉쳐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희망해온 사람. 무겁고 불편한 폭설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 쓰러져 있어 그들의 눈을 빌립니다. 그는 1000개의 눈을 가지니까 될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메리, 나는 겨우 있어요. 내일과 같이 여전히. 네,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시가 전해주는 인상은 또렷한 편이지만 명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았다는 정도로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제목이 이것은 이해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제목의 틀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그 파이프 그림의 작품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마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 방식이 제목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첫 연을 읽어봅니다. 친애하는 메리에게 난 아직입니다. 여기 있어요. 우선 메리라는 인물에 대해 편지를 쓰는 방식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리와 다르게 이 화자는 아직 여기 있다고 말해줍니다. 여기 있는 지금은 불연속적으로 눈이 흩날리는 곳이고 이때 이연에서 나온 눈의 이 이미지는 자연현상 그 자체의 눈일 수도 있지만 파쇄기에 종이가 넣어질 때 흩날리는 그 흰 가루와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털어도 손가락은 여전하고
사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갖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시인의 나이가 이제 20 중반을 넘어선 사회초년생의 나이인 것을 고려해보면 사회초년생이 겪는 어떤 경험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상상해본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이 화자는 어떤 사회초년생이 맡는 사무 업무를 하는 인물입니다. 사무실 안에서 잡무를 도맡아 하거나 기본적인 서류 처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눈송이는 업무와도 연관이 있어 보이고 파쇄기와 연관이 있는 걸로 보아서 중요도가 있는 업무라기보다 잡무에 가까운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손가락은 여전하고 사람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은 그런 업무량이 과도한 것을 한번 상상하게 합니다. 이때 그 손으로 혹은 흰 가루로 사람을 만들 때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가질 것 같다는 것은 사회초년생들이 갖게 되는 직업의 대부분이 착하고 보편적인 성격을 가진 인격일 때 가장 원만하게 돌아가는 업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 녹는 사람이라면 착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어딘가 일을 부리고 시키기가 껄끄러운 데가 있는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회의 공간에 적응을 하기 위해 평범한 사람이 되는데 의심이 없을 때 화자는 추위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속눈썹 끝이 얼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나 극야로부터 그런 밤의 지속으로부터 멀어지고 싶다고 합니다. 장갑을 끼지 않은 손가락이 아팠고 손이 있어서 나무들을 베어버릴 만큼 화가 났다고 합니다. 화자는 처한 환경 속에서 추위를 느끼고 있고 어떤 장갑이라는 보호 장비가 없거나 장갑이란 게 존재할 수 없는 환경, 그런 데서 맨손으로 겪어가는 환경은 통증을 넘어서 심리적으로도 견딜 수 없는 경험으로 읽어집니다. 그리고 화자는 메리에게 답장을 씁니다. 메리에게 편지를 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답장을 쓴다는 점에서 화자와 메리는 어떤 연관고리를 그래도 지속적으로 갖고 있어 보입니다. 일방적인 기원이 아니라 어떠한 소통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둘 수 있겠는데요. 그 답장은 천사 혹은 기원이 있을 곳, 어떤 긍정적으로 보이는 곳일 수도 있고 혹은 눈은 그칠 줄 모르고 눈밭에 글씨를 써도 잊혀지는 곳, 그리고 우리가 전부여서 서로에게 끌려다니는 곳. 앞에 있는 첫 번째 공간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명확해 보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공간은 다양한 의미로 읽힙니다. 눈밭에 글씨를 써도 잊혀진다라는 것은 자신이 아무리 기원하고 염원해도 그것이 그 순간에 그치고 마는 어떤 희망이 지속되기 어려운 환경에 이런 희망의 편지를 쓴다라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고요. 세 번째 공간은 우리가 전부여서 서로에게 이끌려 다니는 곳. 이 우리라는 존재가 메리와 나인지 아니면 아직 여기 있는 나에게 그 환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는 우리인지. 만약 메리와의 우리라면 서로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메리를 제외한 우리라면 타자가 존재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공간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눅눅한 종이 뭉치를 쥐고 있다가 눈을 뭉쳐 사람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소원하고 희망해온 사람을 만듭니다. 착하고 평범하고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라 소원하고 희망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눈은 무겁고 불편한 폭설이 됩니다. 혹은 선우가 바뀌어서 무겁고 불편한 폭설이 있어서 이런 소원과 희망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변화된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 쓰러져 있어서 그들의 눈을 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0개의 눈을 가진 이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 눈을 뭉쳐 만든 사람이 말이죠. 화자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눈이라는 단어의 성격은 자연현상인 눈일 수도 있고 무언가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 신체 기관의 눈일 수도 있고 종이가루를 연상하게 하며 업무를 떠올리게 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진 상징물로 파악이 됩니다. 여튼 이 해당 연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처지와 관점을 포용하고 간직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기를 화자는 염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면 시나 작품이 될 수도 있겠고 사람이라면 시인이나 시인에 준하는 어떤 현장의 기록자 혹은 목격자 같은 그런 사람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메리, 나는 겨우 있어요. 내일과 같이 여전히. 이 마지막 년을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제목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아니다. 파이프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작품은 그것은 회화 이미지이지 실제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미묘한 관점을 이야기해주는 작품입니다. 그것처럼 이 화자가 적어놓은 이야기들이 마치 그 현실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작품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상태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내일과 같이 여전한 그런 상태에 대해 이것은 이해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사평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랭보의 시를 떠올리게 한다. 만장일치로 선정된 시라는데요. 지금은 신춘문예 기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당시의 응모작들에 대하여 다양한 세대 목소리, 시대 흐름을 보여주는 작품이 많았고 코로나19 상황과 어떤 절박한 생활, 희망에 대한 고투가 반영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본심에는 몇 분의 작품이 있었는데 어떤 산문성에서 도약하는 힘이 부족해서 어떤 작품은 선정이 되지 못했고 또 시적 이미지나 음악성을 가려버리는 설명적 진술들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고 또 언어 실험이 새로워도 그 언어가 평이해서 가능성 측량이 어려워 탈락한 작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규현 시인의 이것은 이해가 아니다가 만장일치로 뽑혔는데 그 시에는 흡입력이 있었다고 하고요. 문장과 문장이 연접하며 이어지는 그 긴장, 창란적 비양, 또 예상을 건너뛰는 불연속성이 이미지를 선연하게 발생하는 독특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겨우 있어요. 내일과 같이 여전히 라는 그 부분이 이제 사소한 일상의 가치를 애써 찾아가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라고 보였던 것 같고요. 이 간신히 발설하는 이 미세한 야금, 이러한 목소리가 오히려 거대하고 외치는 소리보다 울림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는 침묵, 그리고 겨우 말하기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이 심사위원들의 시관으로 보입니다. 네, 당선 소감도 간단히 보겠는데요. 소감에 도망치긴 싫었다. 버티다 보니 해볼만 했다. 96년생이고 대학원 재학 당시로 쓰여 있습니다. 쓰고 싶은 시와 쓸 수 있는 시가 달랐다고 합니다. 당선된 시편은 그동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시인이 고등학교 시절 작은 공모전에서 썼던 소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늘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도망치고 싶진 않았고 견뎌보기, 나를 버리지 않기 이러한 생각들로 하루하루를 보내온 것으로 보입니다. 소감을 읽어보면 삶을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감정과 정서들을 바탕으로 쓴 시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합니다. 그럼에도 지고 싶진 않고 도망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을 그냥 자신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각오 속에서 시인으로 이르는 그런 순간을 겪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춘문예 작품을 읽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신춘문예 작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품을 너무 무겁지 않게 또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계속 읽어가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나 그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도 시는 접근성이 높은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접근 용이성을 중심으로 영상을 찍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작품 함께 읽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